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황선만.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그는 아내와 함께 벌인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나는 봉급을 20일 날 매달 전액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서 그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진짜 인생이 낙이 없었어요. 그 후 희망을 되찾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한 그. 사람이요, 이 시련을 겪고 힘들으니까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황선만에게 표창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 선만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잘하는 점도 있잖아. 자신감을 얻은 그는 작가의 꿈을 이루고 빚도 청산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후회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또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회상해가면서 스스로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라. 황선만 씨를 소개합니다. 네. 작년에 공무원 생활 은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공무원은 왜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실 때, 공무원 생활 시작하실 때 9급으로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3급으로 예, 맞습니다. 네, 이 생활을 끝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9급에서 3급이 가능합니까?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9급으로 면석이로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네.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 군수더라고요. 예. 예, 군수가 지금은 민성이지만 그때는 관선으로 직급이 서기관 4급이더라고요. 4급이요? 예, 그래서 네. 나도 이 서기관을 한번 해야겠다. 네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물론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았어요. 4급도 넘어서서 3급으로 예,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운이 아니라 의지가 강하셨던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의지도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한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시련을 겪을 때 저 자신을 응원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나를 내가 응원하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강연 제목이요, 저는 보니까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는 표창장이에요. 사실 표창장 남한테 받지 내가 나한테 잘 안 주는데. 예, 예. 네, 오늘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중앙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 삶에 얘기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저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공표하고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가 이런 꿈을 이루라고 기대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 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서 있는 황선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응원했는지 그 방법과 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저의 삶의 작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 청양의 작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지만 저희 집에는 동화책 같은 게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 읽기와 책 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학 소년으로 자랐죠. 나는 커서 작가가 되겠다, 그런 꿈을,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아버지께 가가지고 저 대학교는 국어 국문학과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야, 선만아, 진짜 우리 형편에 너 장학생으로 다녔으니까 고등학교까지 마쳤지 대학은 안 된다. 그러고 네 밑에 동생 둘이 있지 않느냐. 걔들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 네가 직장을 찾고 오히려 돈을 벌어다가 동생들을 조금 보태주면 좋겠다. 선만아, 네가 양보해라. 야, 공무원이 좋다더라. 공무원 들어가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고향 면석으로 출발합니다. 고향 면석으로 출발했지만 저는 그 당시 군수가 4급이었는데
최소한 4급은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면사무에서 군청으로 또 군청에서 도청으로 가는 영광을 제가 안게 됩니다. 그게 1989년도에 제가 도청으로 전입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미 저도 결혼도 했고 또 애들도 딸과 아들 남매를 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대전 도예지로 가다 보니까 가정 공무원 그때가 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자기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당신이 뭘 갖고 돈을 버느냐 그랬더니 동네 슈퍼를 한번 운영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뭐 같이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슈퍼를 4년간 운영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도 물론 저녁에 가서 도와줬죠. 그런데 장사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도 꽤 모았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네 슈퍼라는 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새벽에 두부와 콩나물을 사러 오신 분이 꼭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보통 밤에는 11시 반, 12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고달파하고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야 이거 시간이 되면은 내 업종을 바꿔줘야겠다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전에 찜질방이 막 둘렀대요. 찜질방이. 그래서 야 그걸 한번 제가 처음 대전 다른 집에 가서 해보니까 피곤하면 거기 가서 그 가게 하면은 그거 하면서 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게 오히려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찜질방 하자. 시설을 해보니까 제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 돈까지 꾸어다가 대형 찜질방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가, 두 달가, 세 달 가도 월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무원적 사고로 이 상권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월급을 타서 월세 내죠, 이자 내죠, 나중에 사채까지 끌어다 지가 그걸 받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진짜 이러면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이미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접자. 무조건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접었습니다. 접고 나니까 그 당시 큰 돈, 저에겐 큰 돈입니다. 4억 5천이라는 빚만 제 앞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의 돈 떼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상의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작은 직장이라도 잡아라. 그럼 당신 소득으로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고 내 월급으로는 100% 빚을 빨리 갚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와이프는 직장으로 저는 그 돈을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낙이 있어요? 낙이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잘못한 실패지만 그 어렵게 낮에 지청금 모금에 이렇게 일해서 번 돈 20일 날 봉급이 나오면은 나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채권자한테 다 갚을 때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고 그게 1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괴로우니까 저녁에 술 한 잔씩 먹고 자꾸만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에 8시간은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낮에 8시간 버는 돈은 다 채권자가 가져가니까 제 시간이 아니죠. 제 인생이 아니죠. 밤의 시간만이 진정 내 인생인데 저는 그 시간마저도 허랑방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밤의 시간이 그렇다면은 내 밤의 시간마저도 내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밤의 시간을 활용하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가졌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작가의 꿈. 그래, 작가가 돼보자. 그런데 사람이요, 이게 그 어려워도 작가의 꿈을 딱 찾고 이게 찾아서 그걸 한번 꿈을 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설정하니까요, 새 힘이 납니다. 꿈의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습니다. 종교서적, 철학서적, 사상전집, 시집, 수필집 할 것 없이 탁치는 대로 읽고 요약하고 쓰고. 왜냐하면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라도 저는 책에 엄청 몰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 4년 요약하고 쓰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 낼 정도의 원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고로 나도 책을 내보자.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출판사에 아름아름 알아갖고 출판사한테 부절절 편지를 써서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대전에 출판사 겸 인쇄소 하는 그 선배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책은 보통 1세에 3,000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한테 찾아가서 선배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00권만 찍어주세요. 100권 찍어서 이게 잘 팔리면 내가 계속 여기서 찍겠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니까 100권 책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50권씩 제가 손에다 직접 들고서 대전의 모 서점으로 갑니다. 서점에 가서 사장님, 저는 유통 경로도 모르고 제가 쓴 책입니다.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럼 한 권 끌러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넘겨보시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편집한 걸 다 이렇게 보시고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아이고 이런 건 안 팔려요. 동네 친구들이나 알아보세요. 하고 탁 던지시는 거예요. 야, 난 던진 게 괘씸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고통 속에서 경제적인 실패의 고통 속에서 내가 새로운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위해서 내 4년 동안 진짜 밤잠을 안 자가면서 노력한 첫 작품이 사회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이런 대접을 받나 했을 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진짜 비참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못 팔아 죽었다는데. 다시 저는 그걸 주섬주섬 묶어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반드시 내 책으로 성공한다.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쓰고 습작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또 책을 냅니다. 또 책을 내는데 그때는 서점에서 받아주더라고요. 받아는 주는데 누가 거들떠 봅니까? 한 권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도 당신 뭐 그거 자꾸만 헛구생 하느냐. 그냥 빚이나 갚아라. 내가 가정은 책임질 테니까. 와이프까지도 그래요. 그럴 때는 진짜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진짜 최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자꾸만 실패하니까 저는 진짜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이 자신감을 어떻게 세울까? 저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그때 내가지고 저는 저 자신에게 표창패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표창패 황선만. 귀하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년간 학업 성적이 탁월하였고 중학교 때 전체 수석과 학생회장을 하였으며 이러면서 가운데 전부 이 표창패에 제 장점만 넣습니다. 실패한 건 다 빼고 왜 넣습니까 제가? 격려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 잘한 것만 다 여기다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며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기에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황선만. 직인 딱 제가 만들어서 찍으라겠어요. 내 직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표창패 만드는 사람한테 만들어서 황선만에게 표창패를 줬습니다. 주고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만아 너는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잖아. 선만아 너는 학생회장도 했잖아. 너는 책도 엄청 읽었잖아.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저는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걸 이제 제 책상, 사무실 책상에다 딱 놓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게 거금 10만 원 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보기엔 아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야 와이프를 보여주자. 그리고 그걸 만드는 함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갖고 갑니다. 집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나 오늘 표창패 탔네? 그러니까 뭔 표창패요? 그러니까 탔어 읽어봐. 그러니까 와이프가 읽어보더라고요. 딱 읽어보더라고. 표창패 황선만 귀하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끼떡끼떡 하더라고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그리고 제일 말미에 충청남도 황선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준 사람도 황선만 받은 사람은 에이 맨 이런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게 빚이 더 늘어난다고. 이게 집어던져버려요 이게. 이 표창미 때 이게 용으로 돼갖고 받침대가 이렇게 크게 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와이프가 집어던지는 바람이 그게 푹 빠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표창패를 직접 들고 다니면 요새 강의도 제가 하는데
오히려 깨지니까 가볍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와이프가 선견지명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진짜 저 자신을 격려하고 제 자신을 응원하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책을 쓰고 있는데 네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네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다면은 그것도 더 감정까지 전달이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 작가의 꿈도 이뤄가면서 강사의 꿈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야, 강사로서 그럼 인정받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KBS 같은 공영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내 강의를 한번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KBS 이미 나간 강사가 많더만요. 그래서 그 강사 중에서 제 체형하고 비슷한 사람, 배도 좀 나오고 그 사람 하나 딱 칼라로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해갖고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제 얼굴 사진만 딱 오려서 그 얼굴 거기다 딱 붙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KBS 오른쪽에 그 로고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못합니다. 영락없이 황선만이가 KBS 나온 사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서 그 밑에다가 KBS에 출연한 황선만 작가 겸 강사 딱 붙여놓고 거실에다 그걸 붙여놓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또 강의 연습을 합니다. 책을 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사건이 벌어진 게요. 우리 와이프가 세탁기가 고장나니까 그 기사 아저씨를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딱 들으니까 거실에 저 사진이 딱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보단 어릴 때예요. 야, 너들은 좋겠다, 야. 야, 네 아빠가 저 KBS도 나간 훌륭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저 닮아서 직설적인가 몰라도 아저씨, 저거요, 우리 아빠가 머리 갖다 잘라 붙인 거요. 저거 우리 아빠 아직 KBS 못 나갔어요. 저거 꿈일 뿐이라고. 그러고 이 녀석이 제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자식도 도움 안 되더만요. 저 얼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도 지구형이 어딘가 하고 숨고 싶더라고요. 와이프도 떼라 이거요. 저거 떼요. 내일 당장 KBS를 당신이 출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떼라 이거. 여러 사람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끝까지 그걸 안 뗐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안 떼고서 제가 작년에 9권째 책을 씁니다. 저 독종이죠. 9권째 책을 썼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대전 KBS 금요일 날 하는 아침마당 생방송 60분 생방송으로 제가 강의하는 그런 제 꿈을 이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제 시련을 극복한 결과 물론 그 지긋지긋한 빚 13년 걸렸지만 다 상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저 자신이 저에게 만들어준 표창패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표창패 하나씩 만들어 줘 보십시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종이에다 상장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연 백도시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또 빛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아까 화면에 나왔던 표창패입니다. 여기 내용 아까 읽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귀하는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년간 학업 성적이 탁월하였고 반장으로 이렇게다가 이 문구 쓰실 때 조금 좀 이렇게 얼굴이 근질근질하시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그런데요. 네네. 진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 이게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는 물론이죠. 네. 그런 것이 예. 없어진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그런 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부인께 예. 이런 표창패를 만들어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얘기 꼭 하고 싶은. 예, 제가 와이프가 사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와이프가 네.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10개라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우리 와이프는 원체 절약정신이 강해서, 이거 만들어다 주면 또 내뿌리고 저 혼납니다. 아, 그래요? 아마 오늘 이 방송 나간 다음에는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표창패하고 그 부인 전화물 여기다 위에다 쓰고 드리는 분에다가 남편, 사랑하는 남편 황선만 이렇게 하면 아주 그 기념이 될 표창패가 될 것 같아요. 그럼 MC님께서 네. 이 방송 볼 겁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 허락하면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일주일 내로 남편께서 드리는 표창패가 이렇게 수여가 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아무튼 참 오늘 좋은 방법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주는 표창장.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떳떳한 나에게 내가 표창장을 주는 거 아무도 모를 사람 없죠. 네. 자,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이제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잡으셨죠? 자,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황선만 씨의 나에게 주는 표창장. 자,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100분 가운데 자, 100도 중에 95도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